저는 2021년 추리소설가 A씨, 오늘도 안 팔리는 추리소설에 안 풀리는 트릭을 껴안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뉴스를 봅니다. 윤고은 작가가 대거상 번역 추리소설 부문에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듣죠. 대거상은 아시다시피 그 영국 추리작가 협회에서 주는 문학상이죠. 그죠. 추리계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으로도 유명하고요. A씨는 상당히 기뻐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희소식이죠. 그래서 추리작가답게 이거는 노벨문학상 급이다 하고는 기뻐서 밤의 여행자들을 당장 사옵니다. 맥주 한 잔과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한 장 한 장 소설을 넘기면서 흥분의 떨림이 분노의 떨림으로 바뀝니다. 왜? 이 책은 추리소설이 아닌데 뭐라고? 추리소설 상을 받았다고? 네. 추리소설 아니에요? 이제껏 자신의 소설이 안 팔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추리소설 판이 좁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은 나름 동료 추리소설 작가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 책은 아무리 잘 봐줘도 스릴러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추리소설이라고 볼 수 있나? 게다가 2013년도 출판이거든요. 근데 수상 소식을 듣고 이게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씨가 결심을 합니다. 이 작가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납치를 하자. 제대로 된 추리소설을 쓰게 만들자. 아니 무슨 미저리 같은 바람직해. 자, 과연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자, 이때까지 저의 망상이었고요. 아, 뭐야. 나 좀 당황했잖아. 난 그렇게 편집자 A씨가 정말 납치해서 추리소설이 나오나 했네. 어쨌든 오늘 소개할 그 아무거나의 주제에서 저는 윤고은 작가님의 밤의 여행자들 들고 왔습니다. 아니, 추리소설이 아니라고요? 아, 실망인데.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아니, 저에게 이 책이 2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권을 샀는데 안 읽었다고요, 아직?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단하다. 네, 이거를 인터넷 서점에서 떠가지고 뭐가 먼저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인터넷 서점에서 사고 또 오프라인에서 또 사면서 두 번째 걸 샀을 때 근데 이 표지가 너무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사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또 샀더라고요. 그래, 이 온라인으로 샀을 때 실물책이 집안에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 존재를 까먹기가 너무 쉬워요. 맞아요. 내가 샀는지 안 샀는지.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실물책이 있다고 2권 안 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하다. 사실 2권 있는 책 있다. 종이책도 2권씩 사는 사람들이. 네, 밤의 여행자들 이야기해 주시죠.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가 혼미하다. 이게 뭐 추리소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추리라는 게 좁은 의미,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뭐 탐정이나 경찰이 나오고 살인사건을 쫓고 하는 식의 추리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추리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의 추리소설이라고 하면 꼭 그렇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뭐 스릴러랑 거의 구분이 안 가기도 하고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추리? 소설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삐뚤어진 애정을 가진 A씨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 책이 출판되기 전에 라디오 연재 소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책을 전권 오디오 드라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들었어요. 약간 분위기가 있었겠네요. 그쵸. 스릴러 분위기도 훨씬 살아나고. 라디오로 듣기 되게 좋은 컨텐츠 아닌가요? 그 드라마화를 굉장히 잘하기도 했고 퀄리티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들을 때 이거는 뭔가 약간 상을 받을 법하다 느낌이 있었나요? 그런 느낌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흡입력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디오 드라마 듣고 책으로 읽고 나서 워낙 예전 책이라서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최근에 이렇게 외출을 했다가 갑자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양치님이 했던 반응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게 많이 보던 표지입니다. 어쩐지 익숙하다. 익숙한데 저거 뭘까? 되게 유명한 책인가? 뭐 이러면서 예, 꺼내봤죠. 딱 초반에 바로 눈치챘어요? 네네. 다행히. 다행이네. 막 중후반까지 눈치 못 챌 수도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진짜 밤의 여행자들 본격적으로 줄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재난과 여행을 결합한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여행사 정글이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재난과 여행을 결합한다. 예, 재난지를 여행하는 거를 주로 이제 컨셉으로 잡는 여행사입니다. 뭐 화산 폭발하는 근처를 간다던가. 그렇죠. 예, 뭐 쓰나미가 지나간 그런 뭐 섬으로 간다던가. 여기에 10년차 수석 프로그래머 과장 고요나 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나 씨는 요즘 최고로 힘든 나날을 겪고 있어요. 왜죠? 예, 코로나 때문인가요? 2013년도 네, 벌써 그렇게 예언하면 안 됩니다. 김이라는 상사가 있는데 자기를 성추행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극혐. 예. 근데 이 김은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타깃이 항상 회사의 퇴물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성추행 타겟이라는 것도 좀 힘들었고 자기가 퇴물 취급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냅니다. 그러자 상사잖아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달간의 휴가를 제안을 합니다. 뭐지? 우리 정글 여행사에 150개 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 이 중에 제일 인기가 없어서 퇴출이 될 만한 후보지가 있거든. 5군데를 줄 테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행자 입장에서 여행을 해봐. 그리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장 처리해 줄게. 수상하군요. 재난 여행지라. 사실 이제 요나는 진짜로 퇴사할 마음으로 사표를 던진 게 아니었어요. 회사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잡을 거라라는 생각에 좀 베팅을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 프로그램은 사막의 싱크홀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와, 무섭다. 무이라는 섬에 사막의 싱크홀이 있는데 그곳을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거죠. 사막도 무섭지만 네, 싱크홀이라니. 싱크홀 좀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뭐라고요? 아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 너무 뭔가 불가항력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근데 뭐 여기는 이미 뚫려 있는 그쵸, 데를 그쵸. 구분하는 거겠죠. 저는 싱크홀 보면 항상 이 세계 통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근데 정말 그 굉장히 멋진 경관의 그런 동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싱크홀 쪽에 맞아요. 오래된 싱크홀 쪽이. 그래서 사진 볼 때마다 와 진짜 멋있는데 난 못 갈 것 같다. 무서워요? 네, 좀 높이도 굉장히 있고. 사막 싱크홀 한번 검색 좀 해봐도 될까요? 네네. 이렇게 멋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이거 갈만한데 멋있다.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싱크홀이 주는 그 이미지 자체를 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근데 진짜 싱크홀이라고 하셨을 때 저는 딱 이런 도시형 싱크홀만 생각을 해서 너무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적인 싱크홀은 좀 멋있어요. 그러니까 인명피해랑은 좀 관계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생기는 싱크홀은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싱크홀 된 지 오래돼서 거기에 뭐지 온갖 그렇죠. 생명체들이랄까 물이 좀 보이고 네, 뭐 이끼나 뭐 이런 것들로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데가 있구나. 무이는 크기가 한 제주도 그 정도 되는 작은 섬나라예요. 가는데 비행기 타고 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배 타고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네.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가보니까 자기와 가이드 말고 몇 명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6명이서 단체 여행을 합니다. 고립된 섬에서. 자, 첫 번째 여행 장소는 흰 모래사막입니다. 이 모래사막에는 옛날에 카누족과 운다족이라는 두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부족이 자주 다투다가 카누족이 운다족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운다족을 몰살을 시켜요. 운다족이 이렇게 죽었겠죠? 그리고 그 잘린 머리 300개를
그 당시에는 신의 저주라고 여겨졌던 싱크홀로 던졌어요. 300개나.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거기 물이 차서 호수가 된 거죠. 그럼 해골들이 그렇겠죠. 나름대로 이거는 좀 괜찮은가라고 했는데 다음 날은 화산 투어가 있었어요. 근데 화산 투어 딱 가니까 이 여행은 무리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화산이라고 말 안 하면 그냥 동네 약수터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카누족 체험 프로그램, 운다족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는데 운다족 체험이면 학살당하는 체험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 그들이 살았던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 묵는다 이런 거예요. 아니, 딴 말인데 한산 포디가 네. 뭔가 그 외적 선에 이렇게 대포가 맞을 때 흔들리고 외적같이 느껴지나? 외적들이 뭐가 당할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이것은 외구 체험인가 하고 사람들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렇다는데 아니 여행을 갔는데 머리가 잘리는 경험이라뇨. 왜 굳이 두 부족을 나눠서 체험을 따로 하나 싶어서. 자, 얼른 마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체험을 하는데 제 양치님의 그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면 결론적으로 운다족을 고르든 카누족을 고르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왜 여행 프로그램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무의를 떠납니다. 떠나요? 네, 떠납니다. 금방 끝나네요. 그럼 거기서 뭔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열차 종류 중에 가다가 이렇게 두 동강, 세 동강 나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열차였거든요. 그런 열차는 보통 이제 화장실은 꼭 자기 객실 칸을 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들은 말은 안 듣죠. 그렇죠. 네, 하지 말란 짓을 합니다. 열차가 딴 곳으로 갑니다. 자신의 지갑과 여권 모든 것을 들고. 안돼. 어떻게 제일 싫은 상황이야. 싱크홀 이런 것보다 더 싫은 상황이야. 핸드폰 배터리는 또 간당간당합니다. 어떡해. 할 수 없이 원래 갔던 그 여행에서 묵던 리조트로 돌아가게 돼요. 리조트로 돌아온 고요나 씨는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는데 점점점 뭘까? 여기까지. 안 되지. 뭘 목격하게 된대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조금 이따 합시다. 네. 뭘 목격할까요? 살인사건. 300개의 머리가 되살아나는 좀비물이었어요? 추리소설이랬잖아요. 추리소설. 추리소설 아니라면서요. 스릴러라면서요. 그래도 300개가 살아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안 되겠어. 네, 작가 소개 조금 드릴게요. 윤고은 작가는 1980년 서울태생이고요. 동국대 문예 창작가를 나오셨네요. 어릴 때는 라디오 작가나 여행 잡지의 에디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 라디오 작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작가고 또 현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세요.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죠. 거기에 여행 관련 소설도 몇 권 내시기도 했고 진짜 다 이룬 셈입니다. 좀 상복도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대산 대학문학상, 한겨레 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탈 건 다 탔네요. 김용익 문학상 뭐 이렇게 다 타셨더라고요. 거기에 대거상도 타시고. 대거상이라. 그 진짜 딴 말인데 저는 어릴 때 대거상 이름 자체가 굉장히 멋있죠. 네,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무슨 이렇게 문학가 이름 붙이거나 아니면 뭐 땡땡 추리협회상 뭐 이런 식인데 추리 소설을 상 이름 치고 정말 잘 지었죠. 네. 임팩트 있어. 그럼 영화상도 다른 상보다는 황금종려상 이런 거 좀 더 좋아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라던데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고 다른 나무 가지라고. 그런데 계속 쓰는 거야? 근데 다른 게 되게 좀 붙였을 때 별로였었어. 저런. 아니 근데 뭐 대거상도 그 이렇게 뭐 저희 추리 소설에 나오는 무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독약상, 권총상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것도 뭐 골드 대거상, 실버 대거상 이런 느낌도 있고 그냥 제 취향입니다. 네. 예, 대거상은 픽션, 논픽션, 망라에서 매년 11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고요. 번역 추리소설상의 경우는 영어로 번역된 추리소설 중에서 후보작 6작품을 뽑아서 그 중에 번역 추리상을 준다고 합니다.
요새 한국 문학계에 이런 수상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번역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또 있는 걸까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밤의 여행자들의 영어 제목이 The Disaster Tourist. 완전 다르네요. 그러네. 저쪽이 좀 더 취향인데. 아 정말요? 저는 네. 원제가 훨씬 더 멋있지 않나 싶었는데. 아, 나는 그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제목은 좀 감이 안 오기도 순수 하고. 문학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맞아. 그러니까 장르 소설을 보고 싶은 사람이 선택할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특색이 없게 느껴지는 진짜요? 제목이었어요. 번역자분이 그 원래 영어권 분이세요. 전공으로 비교 문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대학 때 이미 윤고은 작가의 단편을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긴 걸 장편을 해볼까 하고 이제 밤의 여행자들을 골라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상을 타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외국 쪽에서 먼저 좀 번역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강 작가님 경우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밤의 여행자들의 외국 평을 들어보면 뭐 에코 스릴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에코 스릴러? 네. 에코 너무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한강 작가의 네. 작품도 약간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뒤에 줄거리를 읽어보면 무의섬의 자연 환경이 좀 이렇게 크게 세밀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뭐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든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좀 요즘에 환경이니 기운이 이런 말을 해서 그걸 좀 갖다 붙인 게 아닐까 라는 해석도 들고요. 읽어보시면 그러네 라는 생각 들어요. 잘 지은. 네. 나무 괴물 나와요. 자꾸 판타지로 가지 말라고요. 나무 괴물 비슷한 게 나옵니다. 네. 나무 괴물이 막 그 뭐지 반지의 제왕 그 네네. 엔트 있잖아요. 나중에 프로도 이렇게 프로도가 아니라 걔네 친구들 데리고 가주는 걔네들. 그런 애들 나와서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장르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가 있기는 해요. 어쨌든. 진짜로 나와요? 이것은 낚시일까요? 낚시가 아닐까요? 선인장. 앞에서 이게 왜 추리소설이야? 막 하고 급발진했던 A씨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윤고은 작가도 이 소설을 쓸 당시에 추리소설이다라고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A씨의 분노는 일면 좀 타당하지 않나. 그렇다고 추리적인 면이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요. 반전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추리소설적인 면으로 읽힙니다. 저 본격 추리만 추리 소설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치, 그 사람들이 괜히 상을 준 건 아니겠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책이 해외 다른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근데 그게 SF 문학상, 코미디 문학상 쪽에 올랐습니다. 코미디 문학상에 올랐다면 글 분위기가 좀 유쾌한 편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SF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책을 좀 다양한 면에서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윤고은 작가는 밤의 여행자들 이외에도 뭐 소설집 1인용 식탁, 알로하,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 아까 이야기했던 부루마블, 부루마블의 평양이 있다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런 소설이 있다고요? 네네. 네, 무중력 증후군, 해적판을 타고, 도서관 런웨이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단편인가요? 단편도 있고 장편도 있고 섞여 있어요. 많은 소설들을 집필하셨군요. 다른 책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도서관 런웨이 이게 좀 설정이 재미있어요. 작가님이 확실히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여행사 직원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은 안 나고 나름 인스타 셀럽이에요. 네, 세계의 도서관을 여행한다는 테마로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요. 테마 선정을 잘하셨네요. 근데 사진이 마치 도서관 그 책꽂이, 해꽂이 사이 있잖아요. 거기를 런웨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거든요. 나름 좀 컨셉 괜찮죠? 근데 안나가 어느 날 사라집니다. 오. 그래서 안나의 지인이 안나의 흔적을 막 찾다가 겨우 단서를 하나 찾게 되거든요. 근데 단서가 좀 수상해요. 보험 약관집이거든요. 근데 그 약관집 이름이 AS 안심 결혼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심 결혼보험? 예. 보장 내용이 뭐죠? 세상에 많은 보험이 있잖아요. 이 세계관에는
결혼에 대한 안심보험이 있는 겁니다. 그 보험 설정이 좀 재밌어요. 일단 갱신형 아니에요. 비갱신형이에요. 결혼을 만약에 해요, 이 사람이. 하면 20년 동안 그 결혼을 케어를 해줍니다.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약관 기간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금의 뭐 130%였나? 그걸 다시 돌려줘요. 괜찮다. 네. 그래서 소소하게 투자 상품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안나의 실종이 이 보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게 소설 내용입니다. 그 책이 찍힌 거예요, 인스타에? 어떻게 보고 뭐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 도서관 갔던 흔적을 가서 이제 맨 끝에 흔적을 더듬다 보니까 이 책까지, 이 책이 꽂혀 있는 데까지 그렇죠. 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네네. 보험에서 보장하는 기간 직전에 사라진 건가?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네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설정이 참신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 줄거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아까 리조트로 요나가 돌아왔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뭐 이렇게 방법이 없으니까 직장인 정글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김에게 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지만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근데 이 상황을 리조트 직원이 도청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요나가 이 여행에서 자기가 그 여행사 직원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여행사 직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지? 지금 무이섬이 인기가 없는 여행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프로그램의 계약이 종료가 다 돼가거든요. 그러면 리조트가 붕 뜨잖아요. 재계약을 따야겠다. 이 사람을 꼬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이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섬이기 때문에 진짜 여행 프로그램 하나 없어지면 엄청나게 타격 크거든요. 그래서 리조트 매니저가 요나에게 옵니다. 무이가 다시 관광지역으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 중이다. 같이 개발하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까 6명 단체 관광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프로그래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대사관 연락은 했나요? 영권 어떡하지? 자, 리조트 직원 럭과 함께 요나는 같이 섬을 답사를 하는데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그 막 무슨 온다족이랑 있던 수상 가오 그거 다 개뽕이었구나. 연기했던 거다. 그냥 관광 상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뭐 이렇게 그 전통 부족이라 이런 거랑 1도 관련 없고 그냥 사람들이 관광객 오면 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지원을 받아서 이번 시나리오 역할 1번, 2번, 3번, 4번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작은 트루먼 쇼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섬 여행 상품이 너무 밋밋하니까 이제 조금 더 스펙터클하게 꾸며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재난이 이게 싱크홀 이 주요 테마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임팩트가 없다. 현실 싱크홀을 그래 좀 더 재난 규모를 키우자. 아니 힘들어. 뭐 지진이라면 한 뭐 강도 6.0 이상이면 어때? 뭐 아니 오겠냐고. 화산 폭발 지수 3등급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무서운 사람들. 게다가 이제 좀 관광객들이 스토리에 환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재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감동 스토리 뭐 이런 거를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찝찝하잖아요. 웃긴데요. 웃겨요. 네. 여기서 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일어났는데 멀쩡한 사람만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예, 사망자를 연출을 하자. 네, 근데 그 연출을 위해서 마네킹을 사용한다고 요나에게 말했지만 실제 시체가 발견되는군요. 그렇죠. 마네킹이 사실은 진짜 시체였던 겁니다. 자, 이 뒤로는 스포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안돼 스포하지 마. 나 봐야 된단 말이야. 책을 2권이나 샀다고요. 나 책 2권이나 했다고. 어머 어떡하지? 진짜 양치님 저쪽 방 다 있으세요. 양진 약간 화장실 좀 가 있을래? 진짜 조금만 이야기할게. 진짜 요 무이가 교통사고 벌이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시체를 보통은 기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재난의 규모를 키우자 했잖아요. 스펙타클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시체를 모읍니다. 아니 이거 너무 잔인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작은 섬이면 그러게 다 아는 사람들일 텐데. 우리 인구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난이 더 무서우니까. 여기 관광이 없으면 그냥 어차피 굶어 죽는 다 거예요. 죽는다고. 근데 진짜 이건 아니다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뜬금 럭과 요나가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래, 고립된 데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무의 뭐 이런 5박 7일짜리 여행 상품을 구성을 합니다. 무의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연애하면서 일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요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번에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너무 이상하다 하고 보여줘요. 자기는 역할을 신청을 안 했어. 근데 역할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무서워. 근데 그 역할이 개죽음 당하는 역할이야. 진짜 죽는 거. 아니 근데 이때까지 죽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죽고 그렇진 않고 그냥 쇼만 했었거든요. 죽는 척만 했었는데. 근데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그 요나는 저는 이거 모르는 일이다. 처음 보는 일이다 하고 일단 잡아뗐어요. 실제로 모르기도 하고. 근데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B가 죽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앵진이 책 언제 줄 거예요? 다음에 올 때 드릴게요. 빨리 읽어봐야겠는데. 너무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네요. 일단 이 책이 다크 투어리즘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말 그대로 어둠을 관광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재난 지역일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아우슈비츠 뭐 이런 쪽일 수도 있고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다크 투어라고 하면 뭔가 마음속에서 그런 짓을 왜 하는 경계심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스릴감이라든가 뭐 좀 아슬한 그런 정치 같은 걸 즐길 수도 있고요. 재난을 관광거리로 삼는다는 거가 뭔가 비도덕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작년에 대지진이 났던 곳을 올해 관광 삼아 간다 그러면 엄청 비난을 받을 텐데 이게 30년 전 대지진이다. 그런데 그 단층을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아름다운 여행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양치님도 예전에 그런 폐허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폐허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나 그런 것들의 흔적이기도 하니까 어디까지 다크 투어로 봐야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또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난을 즐기진 않지만 사실 저희가 재난물 엄청 좋아해요. 부정할 수 없군요. 네, 근데 이게 재난물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다크 투어를 이렇게 좀 순화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야콩님이 그게 더 무서운데라고 했던 게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이야기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과잉 관광. 네. 관광에 목숨을 걸고 관광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무의가 좀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실제로 과잉 관광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관광객에게 관광품을 팔거나 뭐 숙박업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과장되게 막 재난이나 이런 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이렇게 과잉 관광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 경제가 관광에 너무 이제 함몰이 돼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이렇게 좀 범죄도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저는 좀 딴 말인데 책 시작부터 요나라는 인물 있잖아요. 네. 얘가 이 책을 위한 시나리오 그 인물 1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차피 등장인물이니까 인물 이름 맞잖아요. 근데 뭔가 그 인물이 있다기보다는 그 종이 인형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이랄까? 약간 주인공 같지 않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지만
요나가 어떤 사람이다 뭐 그런 걸 느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도구적으로 쓰이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인물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약간. 좀 장르 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가 좀 뭐 서술이 허술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겁나 세심하게 서술을 했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책이 한 3분의 2 정도 읽을 때까지 주인공인데 정이 좀 안 갔어요. 좀 뒷부분에서 약간 또 거리를 두게 된 게 나는 죄 없어 이런 이렇게 거리두기가 굉장히 좀 일상화된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막 그 여자가 막 왔었잖아요. 왔을 때도 전 잘 몰라요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전에는 거기에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무죄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에이 너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호감이 가는 인물은 아니네요. 그런데 오히려 결말까지 읽고 나니까 이렇게 인물을 짜는데 좀 노림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제 생각에 진짜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었다. 그 진짜 주인공은 무이라는 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 그 풍광 묘사라든가 이런 걸 제가 싹 생략을 해서 그래? 라고 좀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섬이 정말로 그려질 듯이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섬을 참고를 하셨을까요? 작가님이 베트남 남부에 그 실제로 무이네라는 지역을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베트남에도 사막이 있다고 그래요? 진짜요? 네네. 거기가 사막 지역이래요. 아니 이런. 그리고 작가님이 이쪽 여행을 했을 때 그때 막 리조트를 짓고 막 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상상을 해서 소설로 살려내신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그 무이라는 섬이 약간 생명력이 느껴지나요? 네, 그래서 이제 풍경 묘사 굉장히 실감나고요. 아까 그 나무 요정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랑 비견될 만한 게 교살자 무화과 나무가 계속 등장을 해요. 교살자 무화과 나무. 네, 교살자 무화과 나무는 그렇죠. 예, 그 쉽게 말하면 앙코르사원.jpg 하면 딱 나오는 그 나무 있죠. 네. 바위를 움켜쥐고 있는 나무 뿌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뿌리 힘으로 뭐 교살자가 되는 그런 그 교살자 나무나 아니면 맹그로브 숲 묘사가 진짜로 잘 돼 있거든요. 좋겠다. 네, 근데 맹그로브 숲 좋아하시나요? 네. 이게 뭔가 보기만 해도 뭔가 그 분위기 있기도 하고 조금 오싹한 느낌도 들고 좀 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이 소설 읽기 전에는 그쪽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여기 이 소설 읽고 나서 이 숲에 빠져가지고 그 맹그로브 숲 다큐 한번 꼭 챙겨보고 아니 맹그로브 숲을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그 과거 반성합니다. 비난하고 있어. 사람이라면 무릇 맹그로브 숲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다큐 보다가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맹그로브 숲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에? 섬진강 쪽 가면 있습니다. 약간 그 동남아 쪽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섬진강도에 한번 갈래요? 거의 기차 여행도 할 수 있고 되게 괜찮은데. 아니 근데 이게 선인장님이 책을 보면서 실제로 막 유나라는 캐릭터에는 별로 정이 안 가고 오히려 무이라는 섬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이게 이 이야기하는 거에 반영이 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나 이야기 들을 때는 그 책에 빨리 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 지금 막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묘사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에코스릴러라는 게 그럴 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납득했다. 약간 파이 이야기에 나오는 섬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에코 스릴러라고 했으니까 섬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거는 정말 스포가 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야기 듣고 나서 그 베트남의 무인의 섬 찾아봤는데 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도 되게 분위기 있죠. 그냥 완전 사막이에요. 네. 베트남에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그러게요. 상상을 못했어요. 여기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아까 왜 투어 첫째 날에 뭐 하얀 모래 사막 뭐 이거 투어하고 뭐 이런 했던 게 진짜 잘 반영하셨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막이라면 항상 되게 멀기만 한 그쵸, 느낌이었는데 그쵸. 베트남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지. 이 결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안에 내용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처음 읽는 기분으로 이런 내용이었어. 늘 새로워. 네. 물론 좀 본 지 한참 되긴 했지만 처음 보는 내용이구나라고 했는데 결말 부분 딱딱딱 가니까 그거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결말이 인상적이어서.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결말 장면 때문이라도 저는 소설을 읽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줄거리만 들어봐도 이게 막 대책 없이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말이 마음에 들었으나 분명히 불호도 많은 엔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야 되고요. 네. 네, 밤의 여행자들 사람에 따라서 결말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헐리우드 영화라면 주인공이 그 재난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연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헬기를 타고 가면서 그렇죠, 그 폐허가 그렇죠. 된 풍경을 바라본다거나. 그러면서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아니야, 할리우드 영화라도 앞에 부분이 그런 전개였으면 미드소마로 가지. 미드소마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면 뭐 남은 재난이 이렇게 꼬물꼬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고 속편을 약간 예약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치, 거기 또 살아남은 누군가가. 어쨌든 그런 엔딩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대중픽이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체감인데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상을 받았을 때보다 약간 덜 화제되는 느낌? 그쵸. 네, 주변에서 막 덜 이야기하고 덜 찾아보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이야기는 저희끼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누군가와 황금대거 상 탔대 이야기를 우리끼리만 하고 뭐 어디에서 듣지 않았어. 맞아. 약간 뭐랄까 장르 쪽 상이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르 문학의 운명인가요? 네, 사실은 여기서 밤의 여행자들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만 더 수다를 떨겠습니다. 윤고은 작가가 그 라디오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이 약간 성남 용인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라디오 방송국이 일산 쪽이에요. 아이고 멀다. 근데 이걸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세상에. 아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서울을 이상해야죠. 가로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걸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 온갖 일이 일어나겠죠. 아, 그걸 즐기시나요, 작가님은? 이 일을 에세이로 엮은 게 빈틈의 온기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역시 작가들은 무서워. 저는 이 제목이 작가님 그 잡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잡채. 정말 그 빈틈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부터 윤고은 작가의 핸드폰에 산오징어에 대한 메시지가 옵니다. 네. 산오징어 한 박스에 얼마. 아하. 다음 날이 됩니다. 가락시장 몇 시. 산오징어 얼마. 아하. 문자가 와요? 예. 처음엔 작가님이 되게 당황을 했어요. 뭐지? 그러니까 뭔가 잘못 왔다는 느낌은 들어요. 핸드폰 번호가 비슷한 게 좀 이렇게 혼동이 됐는데 그 보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또 답장을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 정도면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보내지 않나요? 한 2번 왔을 때? 근데 작가님은 그러신 안 보내? 나는 이거 약간 단체 문자 같아가지고 내버려 둘 것 같긴 해. 그래? 난 뭔가 뻔히 잘못 왔다 싶으면 한 2번째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보낸 편이라서. 친절하시네요. 어쨌든 작가님이 여기에 적응을 합니다. 즐기셨군요. 내일은 산호지는 건가 얼마일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처음에 당황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의 정체는 산오징어 관련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마치 마블 세계관에서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봤더니 뭐 이렇게 히어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 산오징어 구매자. 작가님은 어느새 산오징어 메시지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알람 삼아 이용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산오징어 문자가 끊깁니다. 그거 엄청 찝찝할 것 같아. 뭔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진작 알려줬었어야지. 이제까지 방치면 어떻게 잘못 보는 문자를. 답장 보내야죠. 문자 요즘에 안 보내주시나요? 아 진짜? 그 세계관에서 퇴출된 거죠. 아, 너무 아쉽다. 근데 문자가 잘못 오기도 하고 작가가 좀 스스로 잘 못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잘못 듣는 게 이분이 되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올해의 오타상 뭐 이런 걸 정하기도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네. 근데 어느 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살인 청부가 가능한 땡땡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뭘 잘못 봤을까? 이거는 상호징어랑은 차원이 다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살인 청부가 아니. 그럼 사진 청부. 사진 첩부. 아니 너무 다른 단어인데.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시는 거군요. 그 이제 잘못 보기만 하는 게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양치질을 하는데 치약향이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평소에 쓰는 그 느낌이 아니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보던 그 치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인가 보다. 로션 같은 걸 짠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로션도 씁니다. 근데 그 당시엔 딱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틀니 부착제. 틀니 부착제는 왜 있었던 거지? 잘못 그걸 사온 사온 거예요? 잘못 치약인 줄 알고. 그러니까 비슷한 일로 작가님이 카페에 갔는데 손소독제구나 라고 해서 지럽. 그렇죠. 아우 작가님 어떡하지? 그래도 이 모든 걸 다 소재 삼아 글을 쓰시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약간 산만하시네. 책에는 실리지 않은데 아까 크림이라 그랬잖아요. 비슷한 실수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소독제인 줄 알고 들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핸드크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핸드크림이구나 하고 이제 또 넣어놨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그게 다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치약이군 하고 이제 짠 거예요. 정말 좀 아쉽죠. 늘 약간 그런 상태로 살아가시는 거군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어요. 작가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너왜 MBTI? 뭘 것 같으세요? 일단 뭐 N이랑 FP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 ENFP이십니다.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상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항상 하다가 가끔씩 누가 야 하고 이렇게 말을 걸면 현실로 이렇게 잠시 왔다가 다시 또 늘 상상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시네요. 그 작가로서는 되게 좋은 거 최적이죠. 네. 그래서 밤의 여행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땐 재빨리 빈틈의 온기를 펴십니다. 네, 그러면 뭔가 그 좀 불편했던 느낌이 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작가 양반이 이렇게 허술하게 살아도 상도 타고 그런다고? 그런 면이 되는 게 그런 지점인 거예요. 저의 아무거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선인장님 약간 감정이입하고 본인과 동일시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요? 전혀 그 정도 만렙 유저는 안 된다. 나랑은 차원이 다르다? 저는 거의 유비에 가까운 쪼레비였구나. 그 정도야? 네. 택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기껏 그냥 생각하다가 지하철을 놓치고 뭐 그 정도지. 그치. 여담이지만 선인장님이 그렇게 그 목적지를 잘못 찾아가는 상습범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여기 못 올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시에 왔잖아. 그치. 나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심지어 둘이 같이 갔는데 둘 다 잘못된 방향으로 타가지고 야 여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 고백을 하자면 아까 막 치약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좀 다른데 양치님이랑 약 N년 전에 여행을 갔을 때 비슷한 일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영어가 아니고 막 프랑스어고 막 그랬고 그때 뭐 우리가 구글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는 감수를 해야 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NFP님들. 이어지는 54 4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F1 본능의 질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